안녕하세요. 마레나 산부인과 강경화입니다. 오늘은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임이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임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임 방법은 주기조절법, 지뢰사정법, 기초체험법 등과 같은 자연피임법, 경구피임약, 미레나, 임플라논과 같은 호르몬제 피임법, 콘돔 살정제와 같은 차단피임법, 난관수술, 정관수술 같은 수술 방법, 그리고 자궁 내 시술장치인 누프, 응급피임법 등이 있겠습니다. 피임 방법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피임 실패율이 높아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경 주기 조절법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지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고 생리 주기가 일정해야 가능합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는 월경 주기로 피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뢰사정법의 경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거나 심리적 부담감이 크며 22% 정도의 실패율이 높습니다. 지뢰사정 직전에 쿠퍼에게도 극소량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임약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임 방법으로서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감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피임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체중 증가, 두통, 불규칙한 생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 삽입장치인 루프의 경우 한 번 시술 시 5년 정도의 장기간 지속기간이 유지되며 제거 시 임신이 언제든 가능하지만 통증이라든가 생리불순, 감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관 수술의 경우 영구적 피임 효과가 있으나 한 번 수술 시 복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두려움과 거부감 등이 있겠습니다. 난관 수술의 경우에는 영구 피임이 가능하며 피임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으나 복원 시에는 수술이 필요하고 복원 후에도 자궁의 임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관 수술보다는 정관 수술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수술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임약은 약국에서 시판되는 21정 제제와 병원에서 처방 나가는 28정 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피임약의 경우에는 생리 시작일 첫날부터 복용을 매일 한 정씩 시작하게 되고 21일간 복용 후에 7일간 휴학기를 갖고 8일째 다시 새로운 약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28정 제제의 경우에는 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학기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생리 시작일부터 복용을 시작할 경우 최대 피임 효과를 가지며 보조적 피임을 할 필요가 없고 최대 생리 시작일 5일 이내부터 시작할 경우에 피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 후 3주 이후에 복용 시작을 권유하고 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때든 복용을 시작하면서 7일간 병행으로 보조 피임 요법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산 후에는 7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하도록 권유하고 7일이 넘은 경우에는 보조적 피임 요법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내 삽입장치가 있는 경우 피임약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생리 시작 5일 이내에 피임약을 복용을 시작하면서 자궁 내 삽입장치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주기법은 월경 주기를 기록해서 배란일 전후 5에서 7일 사이에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율이 높아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궁 경부 점액 관찰법은 매끈하고 투명한 점액 관찰을 통해서 배란기를 예측해서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인데 감염이라든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실패율이 2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체온법은 기초체온을 매일 측정해서 배란기에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데 고온기 4일 후부터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고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27%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연주기법들은 신뢰성이 부족하고 실패율이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RP임법으로는 35세 이상의 흡연자, 심각한 고지혈증,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환자들, 정맥 혈전증에 합병증이 있는 환자, 출산 후 3주 이내 수유시 이런 환자들에게는 경구 피임약은 금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 복용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경 주기가 짧거나 일주일 이상 월경을 길게 하거나 불규칙한 월경을 보이는 경우 생리 중 성관계를 할 경우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월경이 끝나갈 때쯤 성관계를 할 경우 임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리 중에는 자궁 경관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져서 방광염이라든가 골반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령별 피임 방법으로는 10대 및 사춘기 때에는 생리 이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 생리 조절에 용이합니다. 또한 콘돔과 임플란트도 추천드립니다. 20, 30대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임플란트, 콘돔 등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루프 사용도 추천드립니다. 40, 50대의 경우에는 폐경을 앞두고 부정출혈 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미레나 시솔이나 경구 피임약을 추천드리며 이외에 콘돔이나 임플란트 사용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임 방법과 부작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적절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셔서 원치 않는 임신을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리나 산부인과 강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